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피오렌티나가 지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오늘은 일단 경기가 많다 보니까 컵 대회가 3경기가 껴 있습니다. 저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쪽 거기 제외하면은 다 이제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도 경기가 많다는 점. 그래서 주중에 승무패가 오늘 그 마감되는 경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홀슈타인하고 도르트문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대 전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홈에서 5대0으로 이긴 게 가장 마지막 경기고 2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성은 뭐 딱히 뭐라고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은 홀슈타인 입장에서는 지금 홈이긴 하지만 워낙 성적이 안 좋거든요. 승점도 한 자릿수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8입니다. 생각보다 순위가 낮은데 득점이 많긴 하지만 실점도 거의 득점 수준에 가깝게 많기 때문에 득실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분데스 보면은 대부분 다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미넨 제외하고는 대부분 20골 이상을 다 먹혔기 때문에.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원래 홈에서 강합니다. 6승 2무 1패. 예, 홀슈타인도 원정승은 없지만 홈에서 2승을 하고 있는데, 도르트문트가 원정 성적이 안 좋거든요. 1승 2무 4패로 많이 안 좋습니다. 강팀 치고는. 그래서 원적이 도르트문트면 홀슈타인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도르트문트의 이제 돈옐 마렌, 도니얼, 얘가 지금 여기서 했을 때는 요렇게 읽고, 제가 다른 데서 볼 때는 도니얼 말런. 어쨌든 요 21번 도니얼 말런 선수가 이적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3골이나 넣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비중이 막 공격수 쪽에서 막 높지는 않아요. 평균 시간이. 그리고 카림 아데미 선수가 지금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못 나온 지 꽤 조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주축은 이제 세루기라시랑 그 골로 봤을 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득점이 많은 선수가 누구야? 기튼스. 요 두 명이 이제 7골 6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이적도 있고 미드필더에 이제 출전 정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수비 쪽에 질병 표시되어 있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결장 부분에서는 홀슈타인이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지난번에 이제 레버쿠젠한테 2대3으로 졌는데 원래 원정 승률이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볼프스 상대로. 그때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 메넨글라 1대1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뭐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는 거의 없고, 그래도 어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좀 득점을 하다 보니까 홀슈타인 정도면 잡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홀슈타인의 이제 이 변수가 뭐냐면, 최근에 홈에서 이제 아우크도 5대1로 잡고 프라이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3대0으로 지다 2골이나 따라 잡았고 해서, 뭔가 홀슈타인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정승이 없기 때문에 홈이 유리하긴 하지만, 도르트문트도 예전만큼 원정 성적이 뭐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요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슈타인이 뭐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 쪽을 봐야 된다. 왜냐, 원정 성적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최근에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득실 차이도 있고, 그리고 홀슈타인이 실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 승 보고 마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그렇다고 홀슈타인 2프렌 가기에는, 그동안에 뭐 아우쿠스 그 5대1로 이겼다고 해서 믿기에는 라이프치, 마인츠, 예전에 유니온 베를린, 볼프스전 다 득점 없이 졌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보고
언오버는 사실 홀슈타인이 한 골만 넣어준다면 그래도 오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3.5라서 애매합니다. 요거 3.5기 때문에 오버 가자니 홀슈타인이 그만큼 골을 넣어줘야 가능한 거고, 반대로 홀슈타인이 골을 넣는다 한들 도르트문트가 이제 최소 3골을 넣을 수 있느냐 이건데, 뭐 볼프스전에 3골 넣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정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르트문트 승만 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만 볼게요. 승. 그리고 코모랑 AC 밀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모가 지금 AC 밀란하고 거의 2배 차이거든요. 그 순위가. 그리고 승점도 9점 차. 뭐 득점은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코모가 믿을 건 홈 성적인데, AC 밀란이 그래도 원정 성적이 아주 뭐 최악으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홈에서 워낙 패배가 없어서 그렇지. 일단 코모의 결장은 수비 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미드필더 결장도 이제 뭐 못 나온 지 조금 됐기 때문에. AC 밀란 쪽 결장 보면은 축구해제, 그리고 오카포가 이제 이적, 그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얘네도. 그래서 결장 부분은 서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상성은 워낙 이제 경기 했던 지가 20년도 더 됐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최근에 코모의 성적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 지금 3경기 무패죠. 로마도 잡고 레체도 잡고 몬차랑 비기면서 2승 1무, 그리고 지난번 라치오전 1대1로 비겼죠. 우리가 이제 41배 적중됐던 라치오무, 그리고 또 어디였냐, 에스턴 핸디무,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모나코하고 했던 팀이 어디였더라? 낭텐, 아무튼 상대전적으로 무가 많았던 그 3무를 잡아가지고 2무에 핸디무까지. 그래서 라치오는 지난번 이제 공격 쪽에 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건데, 어쨌든 최근에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원정에서도 지난번 라치오전이라든가 인테르전도 0대0으로 전반을 마쳤고 해서 코모가 대체적으로 쉽게 안 집니다. 그래서 AC 밀란이 과연 지난번에 칼리알리전을 비겼기 때문에 이 텀도 좀 짧아요. 밀란이 하루 뒤에 경기를 했어가지고 쉬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지난번 모라타 선제골이 있었고, 뭐 슈팅도 4배나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골이 없었다. 이게 큰 거 같고, 자, 칼리알리가 지금 순위가 지난번 비겼던 강등권입니다. 근데 코모는 칼리알리보다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AC 밀란이 물론 이제 무패를 지금 몇 경기야 이게, 둘레 여섯 7경기 챔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유벤투스 원정 역전승, 인테르 원정 말도 안 되게 역전승, 그 험난한 길은 잘 이겼으면서 왜 리그에서는 이 모양일까?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려운 경기 다 이겨놓고. 그래서 리그에서 지금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원정에서 베로나 상대로도 한 골 차로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사실 불안합니다. 상당히 불안해요. 최근에 리그만 보자면 원정 성적이 뭐 칼리알리도 3대3, 아탈란타한테 지고, 몬차도 1대0 승리. 그래서 뭐 원정 성적이 딱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모의 홈의 흐름이라면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C 밀란이 저렇게 배당을 높게 받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AC 밀란이 무패를 더 길게 했기 때문에 이 무패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고민이 좀 되네요. 칼리알리전 비기긴 했지만 결국엔 슈팅수 4배 차이거든요. 그러면 코모가 최근에 했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물론 칼리알리보다는 더 흐름이 좋긴 한데, 이게 뭔가 코모 프렘 받다가 AC 밀란이 이겨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 결국엔 라치오전도 퇴장 이후에 골이 터진 거거든요. 무승부를 봐야 되나 이 경기? 무승부 보려면은 조금 애매한 게,
언어보도 솔직히 참 애매하단 말이죠. 이 경기. AC 밀란이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고, 코모도 보면은 홈에서는 꾸준한 득점력 때문에 로마 경기나 레체 경기의 그 점유율이나 슈팅 개수를 봐야겠네요. 이게 만약에 많이 이기고도 했다면 15대 11, 로마전도 추가 시간에 두 골이 터진 건데, 확실히 코모가 요새 홈에서 뭔가 좋네요. 밀란을 솔직한 심정으로 밀란을 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못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두 경기 승리가 없어서 예전에도 유벤이랑 칼리할리전 비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전을 승리했거든요.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되었구만.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승무패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려 했지만 왜 패스하느냐. 솔직히 뭐 코모도 홈에서 최근 잘해서 무승부 보면 되는데 자꾸 AC 밀란 승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승도 확실히 못 가고 무가기도 애매해서 그냥 건너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많으니까 저거 한 경기 버린다고 해서 뭐 알크마르 아약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 이게 컵 대회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6강전입니다. 그리고 리그의 그 순위나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6위입니다. 6위. 그리고 아약스는 2위. 득실도 아약스가 더 좋고, 확실히 아약스가 좀 더 우세가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알크마르의 최근 무패 흐름, 그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지고 잘 이기지도 못했는데 요즘에 작년 11월 말부터 스파르타 원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번 그 PSV 원정까지 무패입니다. 이게 9경기거든요. 그리고 승리로는 이제 6승 3무. 근데 만났던 팀들이 결코 쉽지 않은 팀들이었어요. 왜냐면 PSV 원정 비겼던 거, 그리고 홈에서 트벤테나 아약스 상대로 잡았던 거,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유로파 경기도 있었고 해서 지금의 흐름이 알크마르면 아약스가 오히려 그 10월에는 아약스가 완전 전승 흐름이었거든요. 그때 알크마르는 거의 전패 흐름이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아약스가 살짝 주춤. 물론 최근에 이제 몇 경기야? 4경기 4연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홈에서 발베이크한테 한 골 차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3경기 무실점이 좋긴 하지만 뭐 원정의 아약스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실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알크마르의 최근 기세면 저는 그래도 알크마르 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성도 알크마르가 최근 홈에서 아약스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쐐기를 박으려면 이제 결장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일단 아약스도 크게 부상이 없어요. 수비에 부상, 미드필드에 부상 의심 1명 되는 거 빼고는 알크마르도 사디크는 이제 뭐 장기 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득점력이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아약스도 꾸준하게 득점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사실 2.5 기준 언더보단 오버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 경기. 오버랑 알크마르 승부 보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런 경기 무승부 많이 가잖아요. 비길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근데 컵 대회고 뭐 다음 경기 리그 경기도 뛰어야 되는 두 팀이라서 둘 다 원정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베이크 실점이라든가 아니면 알크마르가 리그에서 최근에 2대1로 이겼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그때
어쨌든 오버가 났다는 점. 여러모로 생각하면은 오버 보는 게 맞는데 그때 근데 골이 거의 대부분 후반에 터졌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되긴 하네. 전반 0대 0이었거든요. 이러면 둘 다 최근에 오버가 많지만 아스널 맨유처럼 비기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요 경기는 오버는 빼고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크마르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요게 컵 대회니까 자칫하다간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약스도 뭐 리그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유로파까지 알크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유로파도 나가고 컵 대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PSV전 점유율은 많이 밀렸지만 계속 이제 골은 리드를 했거든요. 일단 승무 쪽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승은 체크를 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브랜드포드하고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11이거든요. 근데 맨시티도 순위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상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브랜드포드가 맨시티 상대로 홈이랑 원정에서 한 번씩 잡아냈네. 홈에서 1승 2패인데 23년도에 1대 0으로 한번 잡았었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최근에 플리머스한테까지 지면서 FA컵 떨어졌죠. 그 전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5대 0으로 오랜만에 이겼는데 물론 그때 막 주전을 안 보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전반에 봤을 땐 주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막판 후반쯤에 공격진들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을 넣은 건 아니고 결국엔 1대 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FA컵 8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 레스터전부터 웨스트햄 그리고 FA컵까지 3연승 4경기 무패 3승 1무. 그래서 뭐 중간에 한동안 뭐 연패도 하고 꽤 오랫동안 승리도 없었는데 요새 맨시티는 그래도 약간 좀 살아나는 느낌? 브랜드포드보다는 낫다. 득점이 브랜드포드가 2골이 더 앞섭니다. 근데 실점이 더 많고 유일하게 브랜드포드가 믿을 건 홈이거든요. 홈. 물론 지난번에 FA컵은 뭐 주전을 안 내보내서 그랬다고는 치지만 그 전에 뭐 아스날전 3대1, 노팅엄 2대0 패를 생각했을 땐 예전에 브랜드포드가 홈 성적 좋을 때도 실점이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맨시티의 기세라면은 맨시티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랜드포드가 뭐 수비 쪽에 한두 명 부상 빼고는 크게 부상이 없어서 뭐 나름 괜찮을 수는 있는데 맨시티도 보면 거의 부상이 없어요. 뭐 로드리의 장기 부상 빼고는 지금 수비 쪽에 카일 워커랑 후벤 디아스도 아마 이번에도 약간 계속 못 나오고 있다가 완전 결장 표시는 아니라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러면 못 나왔던 경우가 많아서 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격 쪽이 부상이 없기 때문에 맨시티 쪽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FA컵도 주전을 안 썼을 거예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역시 그때 아마 홀란드도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맨시티 승 봅니다. 요거 오히려 배당은 지금 브랜드포드 프렌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브랜드포드에 이제 뭐 은배부나 이제 뭐 유한의 위사가 나오면은 뭐 더 좋을 수는 있죠. 둘이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맨시티 마에는 못할지라도 승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3.5는 기준이 애매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만 보겠다. 자, 첼시 본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4위인데 본머스가 7위입니다. 은근히 본머스가 순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입니다. 당연히 득실은 첼시가 좀 더 좋고
자, 어쨌든 첼시나 본머스나 홈 성적이 좋은 팀인데 원정도 괜찮아요, 둘 다.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홈이나 원정의 본머스나 비슷하다. 음. 그리고 첼시 쪽은 보면은 뭐 이적했던 선수들은 이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들이라서 큰 상관은 없고, 그나마 수비 쪽에 포파나의 이제 부상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공격에 무드리크도 뭐 뭐 출전 정지에 뭐 장기 부상자는 아예 경기도 못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첼시 쪽에 큰 누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럼 본머스 쪽이 문제인데, 일단 본머스가 뭐 주전 기퍼가 임대 계약으로 뭔가 이제 출전이 불가한 것 같고, 수비 쪽에 부상, 최근 부상이 또 있고, 아담 스미스, 그리고 미드필더에 부상도 있고,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닙니다. 아까 수비수만큼. 그리고 공격에도 어 누구야 이거? 에반 힐손, 브라질 선수, 그리고 에네스 위날도 부상이고. 근데 얘는 경기를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클루베르트하고 세멘요의 이제 득점이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이 브라질 선수 못 나오는 선수도 팀 내 5골을 넣고 있고, 아까 미드필더 어시가 좋은 선수도 이제 몇 경기 못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첼시가 좋다. 첼시 승부입니다. 다만 이제 마엔을 보려면은 일단 상성, 본머스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한 골차 승부가 좀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비긴 거 아니면 입스위치전 진 거는 좀 큽니다. 풀럼전에 이제 막판에 좀 아쉽게 역전패 당하고, 입스위치는 골도 못 넣어보고, 그나마 크리스탈 잡나 했더니 비겨버리고. 요새 리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4경기째 승리 없다 보니까 본머스 상대로 이겨야 되는데, 이 본머스도 사실 지난번 웨스트 브로미치 5대1로 잡고, 그리고 풀럼 원정 2대2, 뭐 맨유 원정 3대0. 그래서 최근에 무패 흐름으로 보면 6승 3무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첼시의 리그 흐름보다는 본머스의 리그 흐름이 더 좋다. 그래서 요거 승무패로 보면은 이 경기를 변수로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맨시티는 그냥 승 보기 때문에 첼시 승을 보지만 무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첼시의 리그 흐름이 썩 좋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아까 그 흐름을 보기 전까지는 첼시가 더 좋았거든요. 뭐 득실도 좀 더 괜찮고, 결장 부분이라든가. 근데 최근에 본머스의 흐름이 어쨌든 9경기 무패 흐름이고, 뭐 오늘 깨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첼시가 좀 불안해요. 두 골을 리그에서 잘 못 넣었고, 최근 한 골 넣으면 또 불안할 수밖에. 지난 풀럼전 역전패라든가 그런 게 생각나서 첼시 승무. 일단 첼시 승을 좀 보는데, 이게 3.5 기준이라 오히려 첼시 승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얘네가 최근 다득점이 있나? 일단 본머스는 언더. 음.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좀 나가지고. 자,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하자면, 이 첼시가 요새 2득점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묵 깔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언오버 3.5 기준에서 최근에 득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머스는 이제 언더 오버를 계속 약간 핑퐁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첼시는 언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첼시가 많은 실점을 안 한다, 뭐 1대0이나 2대0 승리, 또는 아니면 본머스도 최근에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로 뭐 1대1 아니면 2대1 스코어로 끝날 수 있어서, 저는 승부식은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첼시가 이긴다 한들 아니면 본머스가 좀 비벼가지고 무승부가 나온다 한들 뭐 어느 한 팀이 4대0, 5대0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도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웨스트햄하고 풀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위 득점도 득점인데 실점도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풀럼이랑. 그래서 풀럼한테 좋은 게 없어요. 이기는 게 없다. 그리고 풀럼은 홈이나 원정이나 패배가 좀 적은 팀이고 웨스트햄은 홈에서 패배가 조금 승점으로 치면은 1점이 부족하죠. 원정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웨스트햄이 홈이라 유리할 수는 있는데 뭐 안토니오의 여전히 이제 장기 부상과 펠크루그도 지난번에 부상 아니었다가 또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장기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거든요. 근데 또 부상을 당한 것 같고 보엔이 그 발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게 타격이 크다.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어시도 가장 많은데. 그래서 결장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격의 무니즈가 이제 등부상 의심이 되는데 얘도 아마 한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결장 부분으로 치면 보엔이 빠지는 웨스트햄이 더 타격이 크다. 아무리 풀럼이 원정이어도. 그리고 요새 풀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집니다. 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3승 6무입니다. 지금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 홈에서 입스위치, 본머스. 저는 이제 풀럼 하면은 사우스햄튼 0대0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걸로 말아먹은 게 많았기 때문에 승마엔 다 말아먹어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뭐 아스날하고 리버풀이랑도 비겼고 사우스햄튼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 되는데 0대0이었다. 그 이후로 또 이제 첼시를 뭐 말도 안 되게 극장으로 이기고 또 잘 나가나 싶었더니 또 입스위치랑 비기고 물론 요새 입스위치가 잘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패배가 없다. 그래서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버풀 5실점, 맨시티 4실점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도 결국엔 FA컵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중한 41배가 저 에스턴 햄무가 포함된 경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얘네도 보면은 본머스랑 뭐 브라이튼하고도 비기고 홈에서 울버햄튼 잡고 얘네도 홈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뭐 연승을 못하고 최근에 많이 못 이겨서 그렇지 홈에서 뭐 연패를 당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풀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가 너무 쓸데기 없이 많아요. 쓰잘데기 없이 질 거면 그냥 시원하게 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뭔가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결과 보면은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풀럼도 그렇게 무패 흐름은 긴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풀럼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풀럼을 믿지 못하겠다. 물론 보엔이 빠진 게 타격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풀럼도 그렇게 막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도 오히려 웨스트햄이 풀럼을 홈에서 압도하는데 하필 또 마지막 홈 경기를 져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승부로 봐야 될지 아니면 풀럼 승무로 봐야 될지 지금 그게 고민되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이 최근에 뭐 득점을 못하긴 했지만 리버풀전 홈에서 어쨌든 무득점 했던 경기보다 득점을 한 경기가 훨씬 더 많고 꾸준하게 골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풀럼이 사우스햄튼 점만 빼면은 어쨌든 득점을 했든 실점을 했든 거의 오버라는 점 이거 2.5기 때문에 오버 봅니다. 승무패는 그냥 승무패 다 나올 것 같다. 괜히 또 풀럼 믿었다가 아니면 그냥 풀럼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이 5번은 다득점 무도 포함된 겁니다. 뭐 2대2라든가. 왜냐면 풀럼이 2대2 무가 최근에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5번을 보는 겁니다. 혹여라도 뭐 웨스트햄이 홈에서 잡든 풀럼이 이기든 해서 다득점 스코어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승무패는 다 찍고
아니다. 풀럼 승무로 찍고 승부식은 오버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레버쿠젠하고 마인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순위가 높아요. 특히 마인츠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5위. 레버쿠젠이 지금 2위인데 뮌헨이랑 4점 차거든요. 득실도 괜찮고. 근데 뭐 레버쿠젠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 마인츠도 그래도 득실도 플러스 10으로 괜찮고, 레버쿠젠이 워낙 홈에서 잘하긴 합니다. 뭐 원정의 무패기도 하고. 근데 마인츠도 원래 홈보다 원정이 좋았는데 홈도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원정은 원래 좋았기 때문에 4승 2무 1패. 예. 득실도 괜찮고. 그래서 둘 다 홈 원정 다 괜찮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보니페이스하고 아미나들리의 이제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마인츠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미드필더의 아미리 선수의 출전 정지, 그리고 공격의 폴 레벨이 종아리 부상 의심이라서 아무래도 저기는 좀 몰빵인 경우가 많죠. 누구야 얘? 그 부카르드? 뭐 버카르트라고도 나와 있는데 얘가 일단은 12골로 압도적이긴 해요. 그 다음이 이재성 5골, 폴 레벨도 5골이고. 그래서 레버쿠젠이 일단 마인츠한테 홈에서 상성해서 많이 좋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한번 지긴 했지만 역대 전적으로 보면 많이 좋고, 그래서 레버쿠젠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도르트문트 이긴 게 좀 크다 봐요. 전반에 10분 안에 2골을 넣은 게 아마 승리의 요인이지 않았나. 패트릭 슈크가 이제 2골이나 넣었고 전반에만 3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쫓아가기가 좀 빡셌을 거라 봅니다. 슈팅은 더 많았지만. 그리고 레버쿠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리그컵에서는. 뭐 챔스에서는 진 적이 있죠, 리버풀한테. 왜냐면 리그에서도 1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연승입니다. 7연승.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지금 한 9승 5무인데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만났던 팀들 보면 뮌헨 원정의 컵 대회도 있고, 도르트문트 최근. 근데 중간중간 뭐 보움 원정이라든가 브레멘 원정 이런 거 비긴 거, 그리고 홈에서 홀슈타인하고 비긴 거 보면 얘네도 막 무패는 하긴 하지만 또 약팀한테 약할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인츠가 지난번에 보험 상대로 잡으면서 3연승. 최근에 진 거는 볼프스한테 극장으로 진 거. 사실 그거 빼면은 얘네도 최근에 진 게 없습니다. 리그에선. 뭐 컵대회 뮌헨한테 4대0 빼고는. 그래서 얘네도 흐름은 레버쿠젠이 더 좋긴 한데 마인츠도 쉽게 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뭐 그렇다고 마인츠 승을 보긴 어렵고 레버쿠젠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저 1.28에 대한 배당 갈 필요가 있나요? 아시겠지만 레버쿠젠 믿었을 때 실망을 준 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이덴하임전 생각하면 2골 내주고 5골을 넣었던 경기라 저는 오히려 이 경기 3.5 기준에 마인츠도 오버가 많기 때문에 뭐 박빙의 승부가 날 수도 있겠지만 오버 보면서 2프렘 봅니다. 마인츠 그래도 한 골 차로 좀 아쉽게 지지 않을까, 지더라도. 아니면 뭐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하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난타전 돼서 이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도 마인츠의 흐름을 조금 더 믿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아시겠지만 실점이 뭐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마인츠가 실점이 3골이나 더 적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그에서 무실점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아우크스 원정, 홈에서 슈투트. 결국엔 실점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인츠의 상승세를 보신다면 오버 2프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가 더 우선이냐, 2프렌이 우선입니다. 이게 뭔가 2대1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마인츠가 됐든 레버쿠젠이 됐든, 아니면 1대1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러면 결국에 언더가 나는 거니까 2프렌이 더 안정적이라 봅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프랑크하고 프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6위 싸움이죠. 프랑크 프라이. 자, 일단은 프랑크가 지금 9승 3무 4패인데 프라이하고 딱 한 경기 차인데 득실이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득점이 12골 차이 나고 실점도 3골이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는 상위권 쪽에 이제 걸쳐 있긴 하지만 득실이 마이너스입니다. 유일하게. 뭐 슈투트 도르트문트도 플러스인데 그보다 위에 있으면서 마이너스고 프랑크는 플러스 13. 그래서 득실에서 많이 앞서고 또 프랑크 홈이죠. 프랑크가 뭐 원정 성적도 나쁜 건 아닌데 홈에서 워낙 패배가 적고 프라이가 홈에서 많이 좋은데 원정이 그만큼 못 따라가요. 2승 2무 4패.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래서 결장자가 크게 없는 프랑크 입장에서 봤을 땐 프라이도 물론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홈이라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 마르무시가 14골입니다. 14골. 그래가지고 지금 상성도 보면은 홈에서 당연히 프라이 상대로 조금 더 괜찮거든요. 아주 압도하는 건 아닌데 뭐 살짝 우세 정도. 근데 이제 최근에 프랑크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을 때 뭐 7연승도 하고 뭐 9경기 무패. 왜냐면 유로파랑 컵 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유로파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로파가 그때 어찌 리옹한테도 지고 그때 뭐 컵 대회 라이프치 지고 리그전 라이프치전도 지고 뭐 아우크스 비기고 마인츠한테 털리고 했을 때만 해도 5경기 1무 4패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장크트를 잡으면서 다시 흐름이 뭐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패 끊어냈다. 이게 2주 만에 열린 경기에서 원정이지만 장크트를 이겨냄으로써 흐름을 다시 좀 찾아올 그 상황을 만들었고 어쨌든 홈이잖아요. 홈에선 그 마인츠전 진 게 유일합니다. 그만큼 강하고 프라이 입장에서는 지난번 3대0까지 보면은 너무 무난한 승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 막판에 막판이었나? 2골을 내주는 걸 보면서 프라이도 예전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뭐 볼프스 2실점이라든가 레버쿠젠 5실점 아니면 뭐 아르미니아 빌레펠트한테도 컵 대회에서 3실점이나 하고 뭔가 실점이 좀 유독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오버가 많습니다. 홈이 됐든 원정이 됐든. 그래서 프라이가 뭐 득점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긴 하지만 실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2.5 준 거 이거 바로 오버 봐야죠 이거.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오버 봐야죠. 오늘 15경기니까 이 정도면 뭐 많이 공개를 했죠. 8경기 8경기. 거의 반은 됐네. 그리고 승은 프랑크 승을 보겠다. 왜냐? 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기 의외로 뭐 무가 뜨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 뜨면서 1대1로 끝나면 오버도 무너지는 거고. 근데 승하고 오버 중에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냐? 라고 보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 최근에 진 게 어쨌든 마인츠한테 3대1로 졌고 뭔가 프라이가 지더라도 쉽게 안 질 것 같아요. 물론 원정의 프라이 득점 생각하면은 1득점 이상 한 적이 최근에 거의 없거든요. 많아야 한 골입니다. 그냥. 그거 생각하면 또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오히려 프랑크 승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엔 완전히 프랑크 승만 못 봅니다. 원정의 프라이가 그래도 한 골을 넣는다는 거는 프랑크가 2골 넣으면서 오버가 나면서 프랑크 승이 나야 되는데 프랑크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지만 프랑크도 들쑥날쑥 해가지고 1대1로 끝나면 이제 다 이제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죠. 그래도 프랑크 승 오버 봅니다. 무조건 틀리더라도 처음 생각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버를 좀 더 우선시 보고 배당이 좀 더 낮긴 하지만 그 다음 프랑크 승을 볼게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볼프스하고 맨앵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위가 이제 딱 딱 하나 차이에요. 하나 차이. 7승 3무 6패로 갔습니다. 승점도 같고. 근데 득실에서
딱 한 골 앞섰다. 볼프스가 메넨글라를. 그리고 지금 오늘 볼프스 홈이잖아요. 근데 볼프스는 원정이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홈은 조금 약해요. 그리고 메넨글라는 홈에서 강하지만 원정에서 약하고, 즉 홈에서 약한 볼프스 대 원정 약한 메넨글라입니다. 그리고 볼프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공격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티아고 토마스 5골로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죠. 근데 이제 아모우라가 타박상 의심, 팀 내 6골에 7개의 어시로 가장 그 포인트가 많은데, 아마 한두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못 나올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패트릭 위머랑 뭐 나머지 몇몇 선수 뭐 장기 부상에서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래서 공격 쪽에 뭔가 결장될 상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메넨글라는 딱히 없어요. 공격에 한 명 정도? 그래서 결장 부분은 메넨글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성으로 놓고 보면은 볼프스가 메넨글라 상대로 초반에 최근에 조금 밀리거든요. 뭐 압도적으로 밀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메넨글라가 최근 볼프스 상대로 원정 가서 2승 1무를 했기 때문에 뭐 더 보자면 20년도 이후로 보자면 2승 2무라서 사실 뭐 최근에 진 적은 없습니다. 메넨글라가 볼프스 원정 가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결장도 다 받고 뭐 순위도 뭐 승점 같은데 이제 득실에서 밀렸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일단 볼프스가 호펜하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끊어냈고, 그 전에 볼프스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뭐 연승도 하고 무패도 좀 길게 했는데 최근에 프라이한테 3실점, 도르트문트한테 3실점, 마인츠를 이겼지만 3실점. 그때 이제 극적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요새 실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뭐 뜬금없이 라이프치 원정에서 5대1로 뭐 이긴다든가, 또 반대로 뜬금없이 홈에서 이제 브레멘한테 4실점 한다든가 알 수가 없긴 해요. 그래서 그 볼프스도 보면 오버가 좀 많은 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메넨글라로 가서, 메넨글라 지난번 미넨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밖에 안 줬습니다. 왜냐면 미넨 승무에서 쉽게 결정을 못했던 이유가 메넨글라가 유독 미넨 상대로 홈에서 이제 미넨하고 경기했을 때 잘 잡았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상성에서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가기가 좀 빡셌거든요. 배당도 안 좋았고. 근데 결국엔 1대0으로 밖에 안 졌고, 최근에 메넨글라가 어쨌든 뭐 홈에선 성적이 좋은데 원정은 좀 별로입니다. 프라이한테 3실점, 라이프치히전 비기긴 했지만 뭐 프랑크 2실점, 아우쿠 또 프랑크하고의 리그 경기 2실점해서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최근에 호펜하임전 이기면서 보험전 이후에 몇 경기야 이게? 한 7경기 만에 이겼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이게 또 텀이 있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얼마나 또 잘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메넨글라의 흐름이나 볼프스의 흐름이나 상당히 좀 둘 다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디를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것 같고, 메넨글라도 사실 최근에 3경기 무패였다가 미넨한테 졌기 때문에 뭐 예전에 라이프치히나 마인츠 쉽지 않은 팀들 상대로도 비겼던 거 보면 볼프스도 뭔가 연승까지 이어가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 쪽에 아까 그런 이 공격 쪽의 부재 때문에 메넨글라 프렌 쪽으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또 언오버 가기도 너무 애매해요. 배당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다고 메넨글라 프렌? 메넨글라가 이제 플레아 6골이고, 메넨글라가 그렇게 골을 많이 넣었나? 최근에 득점으로만 보면 볼프스가 더 좋은데 실점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잠깐 볼프스의 경고 누적, 티아고 토마스, 타박상 의심. 근데 수비 쪽에도 은근히 골이 좀 있단 말이죠. 볼프스 보면은 오버를 가야 되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승무패 있나?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게.
근데 퍼센테이지가 거의 반반이네. 무 보겠습니다. 무. 볼프스 무 보겠습니다.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이거 결정 못하겠다. 오버 가려니까 배당이 너무 적다. 무 보겠습니다. 무 보는 입장에선 맨앵글라 프렌 가는 게 가장 이득이죠. 뭐 지지만 안 하면 되니까. 무승부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카디프 와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카디프가 순위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같은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지금 실점이 가장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승점이 그렇게, 물론 이제 승점이 한 경기 이기면 또 막 뒤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와포드하고 승점 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득실도 많이 밀립니다. 와포드한테. 근데 이제 와포드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 홈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다는 점. 9승이나 했습니다. 9승 2무 2패. 챔피언십 4위예요. 홈에서. 원정은 18위. 카디프보다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2승 2무 8패. 그래서 홈에서 4승 1무 7패인 카디프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은 와포드의 원정이라 그게 좀 걸린다.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아나로 엘가지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아마 몇 경기 못 나왔는데 이번에도 못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팀 내 골이 골 관여를 했을 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서 출전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고, 여기 포인트는 이제 칼럼 로빈슨이죠. 근데 칼럼 로빈슨이 지난번 몇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디프가 은근히 좀 많이 잘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미들즈브로전 비겼다든가 셰필드 유나이티전 FA컵을 원정에서 잡았다든가. 최근 2승 2무입니다. 카디프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와포드한테 일격을 가한 게 어디냐, 와포드가 무패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홈에서. 근데 그 첫 패를 어디한테 당했느냐, 그 카디프한테 당했습니다. 카디프. 근데 오늘 카디프죠, 상대가. 복수를 좀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와포드가 최근에 거의 오버인데 4연패예요. 4연패. 퀸즈한테도 3실점, 홈에서 셰필드한테 2실점, 풀럼 4실점. 연패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카디프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최근에 원정 3경기 무패지, 홈에서는 코번트리전 1경기 빼고 그 전에 4연패였거든요. 오히려 최근 원정에서 잘 안 집니다. 그래서 복수도 할 겸 와포드가 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리그 경기입니다. 이거 FA컵 경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카디프가 홈에서 유독 와포드한테 최근에 좀 약했다는 점, 가장 최근에 홈에서 한번 졌으니까 원정에서 이겨줘야죠. 와포드 프렌 봅니다. 와포드 프렌. 저는 와포드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론 와포드도 결장이 있긴 해요. 주전 기퍼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서브가 뛰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카디프도 결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복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렌 봅니다. 프렌. 어느 번은 잘 모르겠다. 사실 그 와포드의 흐름이나 그렇게 봤을 때는 오버 가는 게 맞는데 뭔가 못 들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서 그냥 프렌 보는 거예요. 프렌. 와포드가 이긴다면은 결국엔 2대1로 이길 확률이 크죠. 카디프가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카디프가 이기는 경우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오버를 보는 게 맞나, 프렌보단? 뭔가 와포드가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냐 이건데 여전히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카디프 이 기세를 몰아서, 잠깐만, 여기서 또 살짝 좀 머뭇거려지는데 잠시만요. 그 사이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볼게요. 지난번에 칼럼 로빈슨이 선제골 넣었고 역전골도 칼럼 로빈슨이 넣었네. 근데 몇 경기 못 나오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은 와포드가 압도하긴 했는데, 근데 와포드가 5연패까지 그림은 안 그려져요. 그냥 프렌 갈게요. 프렌 봅시다.
5연패의 그림은 너무 좀 빡세다. 자, 그 다음 플리머스하고 옥스퍼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꼴찌팀. 자, 챔피언십 꼴찌팀 플리머스 등장했고요. 자, 최다 실점 팀도 등장했습니다. 플리머스. 그리고 최소 득점 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플리머스. 꼴찌에 뭐 득점은 공동 꼴찌가 있긴 한데 24골로 뭐 스토크하고 미럴하고 이제 득점이 가장 최하긴 하지만 실점이 50골을 유일하게 넘었다. 53실점. 그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게 루턴타운인데 루턴타운하고도 9골 차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죠. 그리고 옥스퍼드는 득점도 조금 더 앞서고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에서 다 밀립니다. 근데 딱 하나 좋은 점 플리머스. 믿을 건 홈이다. 원정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거든요. 0승 3무 11패. 득점도 3득점밖에 못하고 옥스퍼드도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습니다. 1승 3무 8패. 홈에서 승점을 22점 따다 보니까 워낙 차이 나는데 플리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승 5무 2패로 홈에서 패배가 좀 적어요. 그래서 홈에 플리머스면 아무리 꼴찌고 최다 실점 팀이라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결장이 막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격에 이제 한 명 정도. 근데 이제 비중이 높다고 뭐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아주 높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는 하필 또 그 FA컵 퇴장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연장선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거 봤을 때는 어쨌든 홈의 느낌만 봤을 땐 플리머스가 홈에서 이제 옥스퍼드 상대로 연승 중이고 해볼만 하다. 원정 생각하면 안 되고 최다 실점 팀, 최소 득점 팀 생각하면 플리머스 절대 못 갑니다. 꼴찌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꼴찌라고 하더라도 승점이 20점이라 뭐 쫓아가지 못할 게 아니에요. 뭐 불과 한 경기 이기면 뭐 포츠모스랑 같아지고 뭐 두세 경기 이기면 뭐 금방 따라가는데요. 뭐 혼자만 뭐 승점이 10점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플리머스의 기세인데 좋아요. 홈에서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미들즈브로 3대0에서 아마 3대3으로 비겼던 걸로 기억하고 브리스톨 2대2로 비겼죠. 최근에 스토크 원정도 비기고 브랜드포드를 잡아냈습니다. FA컵에서. 옥스퍼드는 이제 엑서터 시티한테 지면서 결국 FA컵 떨어졌는데 옥스퍼드도 최근 4경기 3승 1무로 리그 경기는 좋거든요. 미럴도 원정에서 잡고 근데 상대가 플리머스라 뭐 옥스퍼드도 자신만만할 텐데 쉽게 안 진다. 플리머스. 사실 FA컵 이겨서 이긴 거지 리그에서는 아직 장기간 동안 승리가 없긴 해요. 지금 한 10경기 넘었던 것 같은데 무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5무? 5무 6패인가 그러면? 근데 어쨌든 홈에서 2번밖에 안 졌으니까 홈의 플리머스를 좀 믿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옥스퍼드가 이제 5경기 연속 리그에서 무패를 이어갈지 아니면 플리머스가 아까 몇 경기였지? 5무 6패? 12경기 만에 승리를 할지 브랜드포드한테 이긴 그 기세를 몰아서 이길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드리겠다.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옥스퍼드도 원정 성적이 안 좋은 팀 중에 한 팀이지만 최근에 그래도 미럴하고 프레스턴 상대로 안 졌다는 점. 그리고 둘 다 선제골을 넣어서 결국엔 1승 1무를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흐름이 더 좋냐. 거의 반반입니다. 플리머스도 홈에서 잘 안 지고 옥스퍼드도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플리머스 입장에서 좀 빡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에서 좀 고민하겠다. 근데 제 이 클릭은 지금 승을 향해 가고 있다. 무승부보단. 왜냐 12경기 만에 승리가 더 이제 그게 있어요. 브랜드포드전도 이기고 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탈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7경기, 내일 7경기구나, 승무패가. 이러면 또 빡세겠는데? 이거 방종하고 또 바로 승무패 또 해야겠는데, 개인적으로. 자, 일단 아탈란타하고 유벤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탈이 지금 3위거든요. 유벤이 5위고. 유벤이 왜 5위지 하겠지만 12번이나 비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무패팀인데 승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무 많은 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요. 무패면 뭐합니까? 승점이 33점으로 나폴리하고 지금 14점이나 차이 나요. 나폴리가 한 경기 더 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탈이 홈에서 7승 1패입니다. 유벤은 원정 4승 5무고. 그래서 아탈이 더 좋고, 일단 아탈이 그때 인텔한테 2대0으로 질 때 왜 인텔의 승을 받느냐? 아탈의 일단은 레테기의 이제 부상 여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부상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벤은 지금 다닐로가 이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블라우비치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콘세이상하고. 근데 콘세이상도 뭐 몇 경기째 계속 못 나오고 있지만 블라우비치는 저번에도 못 나왔었나? 아마 못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결장 부분으로 보면 아탈은 이제 복귀를 했고, 유벤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토리노전도 제가 승무 사이드를 봤거든요. 그리고 AC 밀란전은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경기고, 그래서 최근에 유벤이 은근히 좀 무패긴 하지만 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무도 보면은 뭐 강팀들만 한 무가 아니고, 최근에 뭐 토리노부터 전에 이제 홈에서 베네치아, 볼로냐, 뭐 원정 레체, 아니면 또 홈에서 파르마, 이게 꼭 이겨줘야 되는 경기를 못 이기다 보니까 무패긴 하지만 승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을 상대하기가 좀 빡세 보여요. 왜냐, 요새 아탈도 별로 안 좋거든요. 엠폴리전 겨우 이기고, 라치오 비기고, 인테르한테 컵대회 치고, 우디네세전도 결국엔 비겼습니다. 그때 우디네세전 보니까 아탈이 원래 지금 보면은 득점력이 인테르 다음으로 좋은데 아마 거의 공격을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생각보다 슈팅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때 우디네세전. 그래서 뭐 결정자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못할 정도인가, 그런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맞네, 슈팅이 4개밖에 없었네. 유효 슈팅도 2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레테기가 아무래도 나오는 만큼 저거보단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유벤의 무패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오늘도 무패를 할까?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다 봅니다. 뭐 이적도 있고, 뭐 블라우비치나 콘세상이 지난번에도 못 나왔다,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콘세상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지난번하고 달라진 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아탈 입장에서 보면은 레테기의 복귀와 함께 홈이기 때문에 그 지난 3경기가 다 중립 아니면 원정이었거든요. 라치오, 우디네세 다 원정. 인테르는 뭐 중립이었고. 결국엔 홈에서 최근에 진 거는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전밖에 없는데, 결국엔 기세로 봤을 땐 홈에 아탈 가야죠, 이건. 아탈 승무 봅니다. 아탈 승무. 아탈 승무 보는데 승을 좀 더 볼게요. 승을. 잠시만요. 카트에 좀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트에 담고 어디 갔냐? 벌써 1시간이 돼버렸네.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탈 승을 한 6 정도 보겠습니다. 6 정도. 5.5를 좀 보려 했지만 뭔가 유벤이 왠지 딱 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약간 요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언제까지 무패를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블라우비치가 좀 빠진 상황에 질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탈 홈이라서. 그리고 상성을 안 봤나요, 제가?
일단 아탈이 홈에서 유벤 상대로 좋진 않네. 그나마 최근에 조금 이긴 정도지 아주 최근으로 보면 또 이긴 적도 없고 그래서 근데 몇 번 비긴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밀렸다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살짝 밀리는 정도 보겠습니다. 아탈 승무. 자, 그 다음 컵대입니다. 랭스하고 모나코. 자, 요거는 또 봐야죠. 순위 봐야죠. 자, 랭스 순위가 12위. 좀 낮죠. 18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나코는 3위. 득실도 모나코가 더 좋고. 자, 일단은 랭스가 지난번에 비길 줄 알았는데 홈에서 니스한테 4골이나 털렸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모나코랑 비겼던 경기라든가 아니면 리옹하고의 그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파리하고의 무승부 생각하면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많이 쉽게 안 지고 그랬거든요. 무승부도 좀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당연히 니스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땐 뭐 무패 흐름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건 릴이었구나. 그건 니스 원정은 좀 약간 믿음이 안 갔는데 그 니스한테 4골 먹힌 거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하필 또 리그에서 한번 붙었던 이제 최근에 홈에서 0대0으로 비겼던 모나코인데 모나코도 그때 우리가 낭트 무승부를 봤잖아요. 그래서 낭트무 아까 얘기한 라치오무 오늘 그리고 에스턴 핸디무 요게 이제 적중을 했던 경기였는데 낭트는 왜 모나코랑 무승부를 봤냐? 얘네가 최근에 4번인가 5번 붙어서 다 무가 떴더라고. 그리고 낭트가 생각보다 이제 강팀 상대로 쉽게 안 졌고 은근히 무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뭐 흐름대로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모나코 입장에서 봤을 땐 최근에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립에 있었던 파리하고의 경기 1대0으로 졌죠. 그리고 랭스하고 비겼죠. 아스날 3대0으로 졌죠. 마르세유 2대1로 졌죠. 최근에 이긴 건 그 프랑스 컵 대회. 뭐 어디 처음 보는 팀인데 이거 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리그에서는 너무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컵 대회이기도 하고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변수가 날지 모르겠지만 최근 랭스의 이제 실점률을 봤을 때 지난번 니스한테 4실점 하는 거 보고 믿음이 좀 깨졌다. 이 결장 여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32강이거든요. 일단 랭스의 결장은 크게 없다. 미드필더의 포파나 정도? 아마도 코네? 근데 얘네도 못 나온 지 몇 경기 돼서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네요. 공격 쪽에 뭐 발로건하고 골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나온 지 몇 경기 됐는데 그나마 최근 부상들도 한두 명 더 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쪽에만 한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 부상 포함해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랭스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낭트한테 비겼나? 근데 결국에는 그 모나코도 보면은 지난번에 지다가 결국엔 2골을 따라잡은 거라서 슈팅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점유율도 많고. 이러면은 잠깐만 고민되네. 무? 오늘 지면 3연패거든요. 랭스가 컵대회 뭐 리그 연패 중이었어가지고 그리고 홈에서 지금 몇 경기째 승리 없냐 얘네 5경기. 그리고 모나코는 원래 원정이 별로 안 좋았고 결단 내렸습니다. 오버 갑시다. 오버. 이거 괜히 좀 애매하다고 무가면 또 승패로 나뉠 것 같아. 이런 경기. 모나코도 지난번 낭트전 2실점 먼저 했고 랭스도 4실점 했기 때문에 오버로 갑시다. 오버. 리그에서는 0대0으로 비겼지만 모나코가 워낙 이제 언더보다 오버가 많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뭔가 다득점이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뭐 랭스 프랭 가기에는 랭스의 실점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오버 보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차피 이제 노팅엄 끝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갈 테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자, 노팅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리버풀. 원래 8시 반에는 끝내려 했는데 좀 아쉽네요. 자, 노팅엄이 최근에 리버풀을 잡아냈습니다. 원정 가서. 아마 리버풀이 최근에 진 게 토트넘 리그컵 빼면은 그게 아마 유일할 거예요. 자, 일단은 노팅엄이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얘는 예전에 홈에서도 한번 잡았었어요. 22년도에 리버풀을. 그래서 리버풀을 못 잡는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컵 대회가 아니고 리그잖아요. 리버풀이 1위거든요. 46점. 근데 만약에 오늘 리버풀을 끊어낸다. 그러면은 물론 노팅엄이 한 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승점을 조금 묶어둘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점은 같지만 여전히 득점은 이제 리버풀이 앞서는데 노팅엄도 홈이나 원정 성적이 워낙 좋고 원정의 유일한 무패팀이 이제 리버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팅엄도 홈 성적이 좋은데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뭐 우드, 엘랑가 다 나옵니다. 깁스화이트. 뭐 미드필더 수비 쪽에도 결장이 없어서. 근데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누네즈의 경고 누적 말고는 얘네도 크게 없다. 그래서 뭐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장은 노팅엄이 좋은데 일단 노팅엄의 기세가 미쳤다. 얼마나 미쳤냐? 지금 7연승입니다. 리그 순위만 보더라도 요새 본머스도 잘한다 하지만 결국 7위거든요. 이 5위권 안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맨시티, 뉴캐슬, 첼시를 앞지르고 아스널이랑 승점이 같습니다. 40점. 득실에서 밀려서 3위지. 노팅엄이 진짜 이 페이스 유지하고 다른 팀들이 조금씩 무너진다면 우승도 못 넘볼 건 아니다. 다만 이 페이스를 계속 가져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7연승 중인데 7연승 중에서 무실점한 경기가 5경기나 됩니다. 물론 상대가 뭐 울버햄튼, 에버튼, 뭐 브랜드포드, 토트넘 조금 애매한 팀들이긴 해요. 뭐 약팀이거나 루턴타운 FA컵까지. 근데도 리버풀도 보면은 지난번 4대0으로 이기고 뭐 당연히 롯데를 돌렸겠지만 최근 토트넘한테 리그컵 졌던 거라든가 아니면 맨유한테 뭐 선제골 내줘서 2대2로 비긴 거 아니면 그 전에 이 뭐 풀럼전 비겼다든가 뉴캐슬 원정 3실점. 그래서 리버풀도 자세히 보면은 뭐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원정 자세히 보면은 은근히 실점 많아요. 사우스햄튼한테도 이제 2실점이나 했고 아스널 브라이튼도 2실점. 그래서 오히려 리버풀이 무실점 한 경기는 최근에 웨스트햄 5대0밖에 없습니다. 다 꾸준하게 실점을 했다. 근데 요새 그 상승세가 강한 노팅엄이다. 이거 노팅엄 2프레임 봅니다. 노팅엄이 지더라도 막 2대0, 3대0으로 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예전에 뉴캐슬한테 3대1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3연승 정도만 했었고 지금의 기세는 워낙 좋다 보니까 지더라도 한 골차. 리버풀의 원정 실점을 생각하면. 근데 만에 하나 뭐 리버풀이 뭐 초반에 골 많이 넣어가지고 어떤 그림이냐면 비길 뻔 하다고 생각했던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이 막 말도 안 되게 전반에만 3골 넣으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리버풀 승 가기는 좀 애매하고 노팅엄 이프렌이랑 이 경기가 1대1로 비길까? 1대1로 비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승무패로는 솔직히 승무패가 다 보여서 왜냐 하필 또 리버풀이 노팅엄한테 1대0으로 졌잖아요. 뭐 복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이게 너무 걸리는데 원오버 가기에도 살짝 좀 애매하고 노팅엄이 실점이 그냥 2프레임만 보겠습니다. 원래 오버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1대1로 끝나면 오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2프레임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승무패로는 일단은 승무패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리버풀이 또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하고 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르세유가 2위하고 릴이 5위인데
마르세유가 지금 득실이 릴하고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더 좋습니다. 뭐 실점이 좀 더 많아도 득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릴이 워낙 패배가 적은 팀이라 딱 2번밖에 안 졌거든요. 그래서 파리 다음으로 패배가 가장 적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상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성을 보면은 일단 마르세유가 최근에 릴 상대로 살짝 밀려요. 아주 살짝. 근데 대부분 릴이 홈이었을 때 성적이 좋았던 것 같고, 마르세유는 홈에서 릴 상대로 압도하긴 합니다. 3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면은 4번이나 비겼어요. 홈에서 5번 붙었는데 1승 3무입니다. 그래서 유독 무가 많다, 얘네 둘이. 그리고 마르세유가 최근에 그 12월에 열렸던 홈 경기 릴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그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세가 좋다. 원래 마르세유가 원정이 성적이 더 좋거든요. 뭐 지금 스타드렌도 잡으면서 원정에서 지금 6연승이구나. 6연승. 홈 원정 포함해서 7경기 무패. 최근에 뭐 1월 달에 이제 르하브르 상대로 5득점도 하고. 근데 릴도 아시겠지만 언제 졌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얘네도. 제일 최근에 진 게 챔피언스 스포르팅 0대2. 그게 9월 중순이니까. 지금 4개월째 돼가지고 있죠. 4개월. 리그도 2번밖에 안 졌으니까 사실 뭐 릴이 그때 오세르하고 비긴 건 오세르의 상승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릴이 PK 놓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세르 그 퇴장 이후에. 그거 넣었으면은 뭐 이겼겠죠. 근데 릴도 보면은 원정에서 은근히 좀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못해요. 뭐 AT전 3골, 르하브르 3골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보면은 마르세유 1골, 루앙 1골, 오세르 0골.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마르세유도 흐름이 있다 보니까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 무 봅시다. 무. 오히려 이게 마르세유 승 쪽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이게 32강이라서 일단은 마르세유, 엘리와이, 아민 하릿 뭐 그대로 장기 부상자들만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데이비드가 PK를 놓쳤죠. 여전히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제그로바하고 페르난데스, 바요는 명단 제외고 이 두 선수가 못 나오니까 그래도. 그리고 릴이 최근에 어쨌든 오세르전 0득점 했잖아요. 그리고 낭트한테 한 골밖에 못 넣었고 지난번 마르세유전은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그 마르세유 퇴장이 어쨌든 1대1 이후에 나온 거라서 뭐 퇴장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그때 뭐 슈팅으로 보면은 반반이긴 했네. 예. 근데 그때 나왔던 제그로바 못 나오고 그리고 근데 제그로바도 전반만 뛰어가지고 후반 초반에 교체된 거니까 무냐 마르세유 승이냐 요게 고민인데. 근데 릴의 무패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무 갑시다. 안 되겠다 이거.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만 1분간 받도록 할게요. 왜냐 바로 이 승무패 남은 경기 분석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질문 받고 추천도 좀 해주시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천 정도는 1시간이나 이제 입을 털었는데 추천 정도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5분까지 기다려보고 없으면 이제 바로 불이 나게 달려가야죠. 이제 나머지 7경기 또 분석해야 됩니다. 저 그 승무패 하려면 뭐 적다 보니까 오늘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 15경기 중에 지금 몇 개야 이거. 한 9경기 적은 것 같은데 뭐 이거 이런 거면 뭐 다 뭐 알려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45분 됐으니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그러면 저는 이제 승무패 분석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